4월 초, 대전 외곽의 작은 마을에는 밤새 봄비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당 끝 텃밭에는 물기 머금은 흙냄새가 올라왔고, 지난 가을 심어둔 마늘잎은 겨울을 견딘 뒤 한결 푸르게 서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78의 나이에도 아침이면 가장 먼저 마늘밭부터 둘러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화를 신고 천천히 밭고랑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잎 끝에 맺힌 물방울을 바라보고 손가락으로 흙을 살짝 눌러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 밭이었습니다. 그때 이웃 박철수가 길가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형님, 올해 마늘은 걱정 없겠습니다. 이렇게 푸른데요. 김영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늘잎 하나를 가만히 들어 올려보고 밭 한쪽 낮은 자리의 흙을 다시 만져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야, 마늘이 푸른 건 좋은 일이지. 그런데 4월과 5월에는 푸른 것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된다네. 이때는 위에 보이는 잎보다 땅 속에서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 박철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잡초도 뽑았는데 무엇을 더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영수는 밭가에 놓인 작은 의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마늘 농사는 많이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해야 할 일을 제때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은 마늘이 잎을 키우다가 땅속에 통을 키우는 쪽으로 넘어가는 때라네. 이때 비료를 잘못 주거나 물을 잘못 대거나 마늘종을 너무 늦게 보면 겉은 푸르러도 수확할 때 아쉬움이 남을 수 있어.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4월과 5월의 마늘밭을 차분히 살피는 방법입니다. 어렵게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영수의 작은 밭을 따라 걸으며 잎과 흙과 물, 그리고 때를 보는 눈을 함께 익혀보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수는 말을 마친 뒤 다시 밭고랑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철수도 따라 들어오며 마늘잎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모두 같은 초록빛으로 보였지만 김영수가 한 포기씩 살피는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밭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4월이면 4월에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박철수가 묻자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력은 오늘이 4월이라고 말해주지만 마늘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는 밭이 말해주는 거라네. 남쪽 따뜻한 지방은 벌써 한 걸음 앞서갈 수 있고 중부 내륙은 며칠, 때로는 보름 가까이 늦을 수도 있지. 그는 잎이 넓게 펼쳐진 포기와 아직 조금 덜 자란 포기를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밭 안에서도 햇볕을 많이 받은 자리, 물이 조금 머문 자리, 바람이 잘 통하는 자리는 자라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이때는 잎이 몇 장이나 제대로 펼쳐졌는지, 잎빛이 너무 연하지는 않은지, 줄기가 힘없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봐야 하네. 그리고 흙도 함께 봐야 해. 마늘은 잎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뿌리와 흙의 상태를 함께 따라가거든. 박철수는 무릎을 굽혀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흙은 겉은 촉촉했지만 조금 아래쪽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김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렇게 했으니 올해도 똑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게 생긴다네. 해마다 봄비가 다르고 바람이 다르고 땅이 데워지는 속도도 달라. 그러니 마늘밭에서는 습관보다 관찰이 먼저야. 그 말에 박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4월이라는 날짜보다 자기 밭의 마늘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가 흙을 만지고 난 뒤 김영수는 밭가에 놓아둔 작은 비료 포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손을 대지 않고 먼저 마늘잎의 키와 색을 다시 살폈습니다. 조금 전 말한 것처럼 지금 마늘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지 않고 비료부터 생각하면 순서가 바뀌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수야, 봄에 마늘잎이 올라올 때는 힘이 필요하네. 겨울을 지나 다시 자라야 하니 처음에는 잎과 줄기가 제대로 서도록 도와주는 관리가 필요하지. 잎이 튼튼해야 햇볕을 받아 땅속으로 힘을 보내니까.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해마다 잎이 연하다 싶으면 비료를 더 주곤 했습니다. 잎이 진하게 푸르면 마음이 놓였고 그것이 곧 좋은 수확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수는 그 마음을 아는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잎만 키우려 할 때 생긴다네. 마늘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땅속의 쪽을 나누고 통을 키우려는 때가 오면 그때는 생각을 바꿔야 해. 위로만 더 푸르게 만들겠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야 하지. 그는 한 포기의 잎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도 밥을 먹을 때마다 같은 반찬만 먹으면 몸이 편하지 않듯이 마늘도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달라지네. 초봄에는 자라는 힘을 돕고 이후에는 땅속의 통이 단단히 커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해. 특히 이 시기에는 무조건 많이 주는 것보다 지금 필요한 방향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네. 박철수는 포대에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냥 날짜만 보고 뿌리지 말고 먼저 마늘 상태를 봐야겠네요. 김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비료는 손이 먼저 가면 안 되고 눈이 먼저 가야 하네. 잎을 보고 흙을 보고 마늘이 이제 어디로 힘을 보내려는지 살핀 다음에 움직이면 밭도 무리하지 않고 따라와 준다네. 비료 이야기를 마친 뒤에도 김영수는 바로 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늘잎 사이를 천천히 들여다보며 아직 낮게 숨어있는 줄기 끝을 살폈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형님, 이제 또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김영수는 손끝으로 잎 사이를 가볍게 벌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늘종을 볼 때라네. 마늘종이 올라온다는 것은 마늘이 또 다른 방향으로 힘을 쓰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꽃을 피우고 씨를 남기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지.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땅속의 마늘통이니 그 힘이 너무 오래 위로 가지 않게 도와줘야 하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밭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마늘종이 어느 정도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뽑곤 했습니다. 그래야 일이 한꺼번에 끝나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수는 그 생각을 짐작한 듯 말했습니다. 한 번에 끝내려 하면 사람은 편할지 몰라도 먼저 올라온 마늘종은 그동안 계속 힘을 가져가네. 그러니 며칠에 한 번씩 둘러보고 올라온 것부터 차분히 처리하는 게 좋아. 아침처럼 서늘할 때나 해가 기운 뒤에 하면 마늘도 덜 힘들어하지. 그때 이정숙이 작은 바구니를 들고 밭가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김영수가 뽑아놓은 마늘종을 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늘 종볶음을 해도 되겠네요. 조금 더 모이면 장아찌도 담그고요. 박철수의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해야 할 일처럼만 보이던 마늘종이 이제는 밭이 보내는 신호이자 식탁에 오를 반가운 재료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수는 바구니에 마늘종을 조심히 담으며 말했습니다. 마늘밭은 이렇게 알려준다네. 이제 잎만 볼 때가 아니라 땅속의 통을 생각할 때라고 말이야. 이정숙이 바구니를 들고 집 쪽으로 돌아가자 김영수는 다시 밭 아래쪽을 살폈습니다. 이번에는 잎도 아니고 마늘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늘 포기 사이에 깔린 비닐 멀칭, 가장자리를 손으로 살짝 들어보았습니다. 박철수는 조금 의아한 얼굴로 옆에 섰습니다. 김영수는 흙을 만져보고 말했습니다. 비닐은 겨울과 이른 봄에는 고마운 물건이라네. 땅을 따뜻하게 붙잡아주고 수분도 쉽게 날아가지 않게 해주지. 그런데 4월 중순을 지나 햇볕이 강해지면 같은 비닐이 어느 밭에서는 답답한 덮개가 될 수도 있어. 그는 비닐 아래에 남아있는 습기와 흙의 온기를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낮은 자리에는 물기가 오래 머물렀고 햇볕이 잘 드는 쪽은 흙이 빨리 데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 이불과 같네. 추울 때는 덮어야 따뜻하지만 날이 풀렸는데도 계속 두껍게 덮고 있으면 몸이 답답하지 않겠나. 마늘밭도 그렇다네. 박철수는 자기 밭에도 같은 비닐을 씌워두었다며 당장 걷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밭에 같은 답은 없네. 바람이 잘 통하고 흙이 빨리 마르는 곳은 비닐이 수분을 붙잡아 주기도 해. 반대로 낮고 습한 밭,
비 온 뒤 물이 오래 고이는 밭은 비닐 아래가 쉽게 답답해질 수 있지. 그러니 먼저 한두 곳을 열어보고 흙이 너무 뜨겁거나 질척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네. 그는 비닐 가장자리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4월과 5월의 관리는 이렇게 작은 확인에서 시작된다네. 위에서는 마늘종을 보고 아래에서는 흙과 숨기를 보는 거야. 마늘이 잘 크려면 영양도 필요하지만 뿌리가 편히 숨 쉴 자리도 필요하네. 고, 당당, 당당. 비닐 아래의 흙과 숨기를 확인하고 나자 김영수는 밭 가장 낮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비가 오면 물이 조금 더 오래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이 마늘잎은 멀리서 보면 모두 푸르게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잎끝이 조금 마른 포기도 있고 줄기 아래가 다른 곳보다 약해 보이는 포기도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였는데 가까이 보니 조금씩 다르네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병충해 관리는 겁을 내자는 뜻이 아니야. 가까이 보고 자주 보고 밭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말자는 뜻이지. 특히 4월과 5월에는 비가 온 뒤 습기가 남고 낮과 밤의 차이도 있어서 약한 자리부터 먼저 표시가 나기 쉽다네. 그는 한 포기 옆에 흙을 손으로 살짝 걷어 보았습니다. 뿌리 주변이 너무 질척하지 않은지, 줄기 밑동이 무르지 않은지, 잎색이 갑자기 연해지지 않았는지 차분히 살폈습니다. 마늘밭을 볼 때는 길가에서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네. 바람이 잘 안 통하는 곳, 물이 오래 머무는 곳, 잡초가 포기 사이를 덮는 곳은 더 천천히 봐야 해. 문제가 크기 전에 알아차리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지. 박철수는 자기 밭에서도 가장 낮은 모퉁이를 늘 대충 지나쳤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김영수는 잡초 몇 포기를 뽑아 옆으로 치우며 말했습니다. 방제도 중요하지만 먼저 밭을 답답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기본이라네. 포기 사이가 너무 막히지 않게 하고 물기를 살피고 필요할 때는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제품 안내를 확인해 안전하게 관리하면 된다네. 그 말은 박철수에게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병충해를 두려운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밭을 가까이 보는 습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리까지 살핀 뒤 김영수는 밭가에 놓인 물조리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철수는 병충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물도 자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마늘에게 물은 참 중요하네. 특히 통이 커지는 4월과 5월에는 흙이 너무 마르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지. 하지만 물도 많이 준다고 늘 좋은 것은 아니야. 마늘은 목마른 것도 힘들어하지만 뿌리가 오래 젖어 답답한 것도 힘들어한다네. 그는 손으로 흙을 한 줌 쥐었다가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흙이 적당히 뭉쳤다가 부드럽게 흩어지면 아직 서둘러 물을 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손끝에서 바스러질 만큼 마르면 물을 생각해야 하고 진득하게 달라붙으면 먼저 물길과 바람길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에는 더 조심해야 하네. 겉이 말라 보여도 아래는 아직 젖어 있을 수 있어. 그럴 때 또 물을 주면 뿌리가 편하지 않지. 박철수는 밭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마늘잎만 보는 것이 아니라 흙의 촉감과 밭의 낮은 자리, 바람이 지나가는 길까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확이 가까워지면 물도 조금씩 줄여야 하네. 그래야 통이 단단해지고 거둔 뒤에도 보관하기가 한결 낫지. 결국 4월과 5월의 마늘 관리는 한 가지로 모인다네. 잎을 보고 흙을 보고 비료를 바꾸고 마늘종을 살피고 비닐과 물기를 확인하는 것. 모두 마늘이 지금 어느 쪽으로 힘을 보내는지 듣는 일이야. 저녁 햇살이 밭고랑 위로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김영수와 박철수는 말없이 마늘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제때 하는 것, 서두르는 것보다 가까이 보는 것, 그것이 올해 마늘밭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늘밭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살고 계신 지역과 마늘의 상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의 밭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따뜻한 텃밭 이야기를 함께 해 주십시오.